저는 이 영상에서 사회성 문제라는 것이 아이들의 발달에서 정말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본인들 어렸을 적만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의 사회성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뵈서 그래요. 첫 번째로 아이들 발달에서 사회성을 중요한 문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요. 학교 생활에서부터 직장 생활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겪어나가야 할 모든 활동에는 팀플레이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사회성이 요구가 됩니다. 결혼이랑 연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들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면요. 아이들의 경쟁력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든 일본이나 중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현상도 사실 이 사회성 문제와 맞닿아 있어요. 두 번째로, 이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눈앞의 얘기인데요. 아이들의 왕따나 학교 폭력과 같은 문제들도 다 사회성 문제예요. 적절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괴롭힌다던가 때린다던가 하는 것이 다 사회성 문제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는 이런 학폭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점점 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요. 내 자녀가 그저 다른 또래보다 사회성이 미숙할 뿐인데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결과가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어렸을 때라도 학폭 같은 문제를 관용해주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또 대학 입시 레벨에서 감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본인들 학교 다닐 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세요.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일이 이렇게 커진다고 할 정도의 일에도 학폭이나 법적 절차가 개시되기도 합니다. 지금 부모님 세대 중에서 본인의 자녀가 적절하게 관계 맺는 법을 몰라서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아니면 계속 혼자 논다던가 이런 일이 반복되어도 나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부모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본인들이 어렸을 때와 지금 시대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본인들이 자랐던 나라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무지막지한 차별도 있었던 그런 개발도상국 학교를 다녔던 본인의 기준을 선진국이 된 지금의 환경의 자녀들에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아이들도 많고 나라가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이런 시대 정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본인의 자녀가 극복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미숙감의 대가도 훨씬 크게 치러야 되는 시대예요. 미숙한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포용력도 훨씬 예전보다 줄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해결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회성의 기초는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부모님이고 생후 몇 년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상호작용 대상이 바로 부모님들이시죠. 아이와 눈을 맞추고 감정을 교환하면서 놀아줄 때 아이들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님들과 일상을 보내고 다양한 놀이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은 아이들의 롤 모델이자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시는 겁니다. 또 아이가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특정한 한계 내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배울 수밖에 없어요. 엄마와 놀 때 즐겁게 놀더라도 어머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못하게 제한을 두시죠.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보드게임 같은 것들을 하면서 차례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항상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즐겁다는 것을 경험하면 부모님과의 놀이에서 얻은 긍정적인 경험을 또래 관계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아이의 사회성을 높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뭔가 특별한 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부담 안 느끼셔도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마트나 일상적인 장소에 데려가시고 친구를 만날 때 아이도 함께 데려가시면서 아이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느끼게끔 도와주세요. 자꾸 아이들을 다른 사람과 관계 맺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이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어려서 잘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이가 있는 공간에서 어른들끼리 혹은 전화통화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적인 이야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메시지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어른들 마냥 차나 아파트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부모님이 아이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이들의 사회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약하자면요. 부모님들이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시고 또 아이들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주실수록 아이들의 사회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어울릴 수 있는 또래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플레이메이트라고 부르죠. 지금 시대는 부모님들이 좀 압박감을 느끼실 정도로 아이들 또래 친구를 만드시려고 애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동 계획이신 부모님들이라면요. 원래도 본인이랑 친했던 친구의 자녀가 가장 좋지만요. 요새는 결혼 나이와 출산 나이가 서로 워낙 달라서 내 친구들 아이 나이가 우리 아이와 비슷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조리원 동기나 어린이집 동기처럼 아이의 나이에 맞는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리원 동기라는 것도 한번 와해됐기도 했고 또 요즘에는 어린이집 동기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대면대면 하거든요. 거창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어울리고 놀 수 있게 교류 관계를 서로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지금 서로 노력해서 플레이메이트를 만들어야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에 문제없이 잘 발달할 수 있다는 인식보다 만들고 싶고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이가 어른들과 아무리 관계를 잘 맺어도 또래와 관계를 맺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비슷한 나이 아이를 어린 시절부터 많이 만나야 돼요.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또래를 만나기 어려운 시대라면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에게 너무 안전한 경험만 쌓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부모님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본인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조금도 겪지 않게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거나 다른 아이가 우리 아이를 조금이라도 함부로 대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쟤 좀 별로야 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안 보고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형제자매가 있을 때 사회성이 증진되는지 아세요? 바로 어쨌든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든 싫은 행동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를 하든 싸우든 어쨌든 자기만의 대처법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분리시켜야 할 갈등도 있어요.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괴롭힘이 될 때에는 형제라도 분리를 시켜야 되죠. 그런데 다른 아이와 놀다가 갈등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에는 아이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개입하셔서 아이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이에게 더 이롭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발달 과정에서 타인과의 갈등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어요. 갈등이 생겨도 극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올바른 육아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조언이고요. 이미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센터 같은 곳에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또래에 비슷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문가 선생님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모델링도 해주시고 중재도 해주시는 거예요. 역할놀이를 바꿔가면서 시키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북돋아줘서 원래의 자신의 친구들과도 원만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사회성 치료입니다. 사회성 치료는 효과가 보통은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정 내에서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고요.
아이에게 폭력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나 뭐가 됐든 심각성을 느끼신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발달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사회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그 원인도 교정을 해줘야 합니다. 언어의 지연이 있으면, 즉 말이 느리면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더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언어 치료를 받아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ADHD가 있을 경우도 결과로 사회성이 나빠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행동을 수정하는 치료를 받든 약물을 복용하든지 해서 그 증상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ASD,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 원인이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성 치료가 어려운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사회성 치료를 받으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 발달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느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 변화로 인해서 예전보다 사회성의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발달 문제들에 비해서 부모님들이 나도 예전에 그랬어 라고 하시면서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게 바로 사회성 문제인데요. 요새는 시대가 달라져서 가볍게 보실 문제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시면서 반응을 잘 해주시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주세요. 또 지금 아이들은 저희 어렸을 때만큼 사회성을 증진시킬 기회가 없으니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이를 너무 과보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폭력 문제가 있는 등 문제가 이미 심각하면 전문가를 꼭 찾아가셔라. 이렇게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